현재 한국어로 된 텍스트가 요청되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원래 텍스트를 재작성하여 다른 단어로 구성된 새로운 한국어 텍스트를 만들겠습니다. 별표 규칙 1 별표 요약하지 않고 내용을 풍부하게 유지하겠습니다. 별표 규칙 2 별표 통화 가치는 대한민국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값을 한글로 풀어쓰겠습니다. 또한 성경의 장과 절을 포함하여 모든 숫자를 한글로 풀어쓰겠습니다. 별표 규칙 3 별표 번역된 텍스트만 제공하고 번역 과정이나 요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규칙 4 별표 텍스트에 굵게 표시된 단어나 제목, 부제목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규칙 5 별표 별도의 첨부 파일이나 페이지로 생성하지 않고 이 페이지에 바로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아래 텍스트를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삶을 통제한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다소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 마술이나 미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자는 동안 당신의 무의식이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당신이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고 매일 아침 그 열매를 거둔다고 상상해보세요.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눈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생각들이 흩어진 이미지들로 녹아내리는 이 순간 의식적인 마음은 통제를 늦추고 무의식은 문을 엽니다. 이것은 잠들기 직전의 짧은 문턱, 즉 반수면 상태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당신이 마지막 메시지로 전달하는 모든 것은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 당신이 자는 동안 당신을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무게를 짊어지고 잠자리에 듭니다. 청구서, 마감일, 직장에서의 어색했던 대화, 타인의 삶과의 비교, 혹시 돈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라는 조용한 질문들 말이죠. 저는 수십 년 동안 이것을 관찰해왔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잠들면 무의식은 그것을 지시로 등록하고 사람이 방향을 제시하며 잠들면 무의식은 그것을 길로 바꿉니다. 말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밤을 당신은 청구서를 위한 마음속 계산을 하고 이자를 더하고 실패를 예상하며 누워 있었나요? 그리고 아침에는 밤새 일이라도 한 것처럼 피곤하게 깨어나지 않나요? 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전달하는 것의 질을 바꾸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무의식에 하루에 남은 것들을 주는 대신 당신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상징과 문구들을 제공하세요. 왜냐하면 그 경계에서 당신이 심는 것이 다음날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라 정신적 위생입니다. 잠들기 전에 문제를 곱씹는 것이 잠들기까지의 시간을 늘리고 아침 기분을 악화시킨다는 광범위한 문헌들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심어놓은 감정에 반응합니다. 불안을 제공하면 불안을 재현하고 자신감을 제공하면 자신감을 중심으로 자신을 조직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30초에서 60초 정도의 작은 패턴 깨기 실험을 해보세요. 당신이 제가 말하는 것을 몸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말이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길게 숨을 내쉬세요. 심장이 2번 뛰는 동안 잠시 침묵하세요. 그런 다음 당신 앞에 밝게 빛나는 길과 그 위를 가볍게 걷고 있는 당신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지평선에는 떠오르는 태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한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무의식에 직접 전달하는 상징들입니다. 길, 빛, 새벽은 당신의 무의식 언어를 사용하며 당신의 습관적인 추론에 저항 없이 그것을 안내합니다. 시각화하는 동안 작은 소리로 하지만 느끼면서 말하세요. 나는 오늘이 주는 무게를 놓아주기로 선택한다. 나는 내일을 믿는다. 나는 내 마음이 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도록 허용한다. 주목하세요.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지만
제 걱정은 구체적입니다. 월세, 목표, 가족 같은 것이죠. 문구를 반복한다고 해서 청구서가 지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의 잔고는 약 15만 원이고 다른 한 사람도 같은 잔고와 동일한 청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항상 돈이 부족해라고 생각하며 무기력에 사로잡혀 잠이 듭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눈을 감고 다른 지시를 보냅니다. 나는 삶의 과정을 믿고 기회에 열려 있으며 내 몸과 마음은 스스로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다음날 아침 첫 번째 사람은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깨어나고 두 번째 사람은 어제 시도하지 않았던 것, 예를 들어 어려운 전화통화, 예산 책정 또는 자신의 지출 조정과 같은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확성을 가지고 깨어납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순간의 감정적 방향입니다. 저는 마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감정적 내용은 다음날의 인식과 선택을 안내합니다. 개인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리히에서 특히 긴장된 겨울에 저는 전문적인 결정과 갈등의 무게를 짊어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에너지를 고갈시켰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무의식의 피로의 장면들을 먹이며 잠이 들었고 제 꿈들은 무겁고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의도적으로 밤의 행동을 바꿨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저는 맑고 고요한 길을 시각화하고 떠오르는 지평선을 향해 걷고 있는 저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부활에 마음을 연다라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며칠 만에 꿈들이 재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통로의 상징들, 흐르는 물, 열린 창문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침에 구체적인 조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작동 가능한 평온함을 가지고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이지 않고 점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의 씨앗의 변화가 제가 깰 때의 내면적 분위기를 바꾸었고 그것이 하루 동안의 실질적인 결정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요? 라고 당신은 묻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불안감이 높을 때 감수성은 무뎌집니다. 그러므로 황홀경을 구하지 마세요. 별표 충분한 존재감 별표를 구하세요. 처음에는 3단계로 충분합니다. 첫째, 별표 놓아주기 별표 길게 숨을 내쉬고 무엇이 무거웠는지 이름을 붙이세요. 돈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둘째, 별표 방향 정하기 별표 당신이 몇 초 동안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진실한 별표 문구를 선택하세요. 나는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간다가 웅장한 망상보다 낫습니다. 셋째, 별표 상징화하기 별표 구체적인 이미지, 길, 빛, 열리는 문을 연관시키고 그 장면을 20에서 40초 동안 유지하세요. 이 단어, 감정, 상징의 조합은 무의식이 이해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듭니다. 세부사항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풍요를 원해를 나는 내일 아침 9시에 침착하고 명확하게 지출표를 완성할 거야로 바꾸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요구는 모호하지만 두 번째는 실행 가능합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별표 형식 별표를 제공할 때 더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문구, 단순한 감정, 선명한 이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흩어진 행위는 바람에 씨앗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7밤은 고랑을 만들고 21밤은 길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전형적인 반대를 할 것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만약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만약 제가 스스로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이면 어떡하죠? 모든 질문이 만약에로 시작하는 것을 보세요. 이것은 두려움의 문법적 형태입니다. 저는 그 안개를 걷어내는 질문들로 되돌려줍니다. 별표 만약 당신이 오늘 밤 5% 더 가볍게 잠든다면 어떨까요? 그 5%가 당신이 몇 달 동안 미뤄왔던 전화를 내일 받는데 충분하다면 어떨까요?
그 전화가 당신의 예산에 있는 한 숫자를 바꾼다면 어떨까요? 별표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 적용된 감정적 건축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에게 명확한 실험을 남겨드립니다. 별표 7밤 별표 동안 잠자리에 들 때 다음에 3분 프로토콜을 수행하세요. 첫째, 3번의 긴 숨을 내쉬세요. 필요하다면 놓아준다고 속삭이세요. 둘째, 하루에 2가지 무거운 짐을 낮은 목소리로 언급하세요. 돈 걱정, 가족 간 긴장,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인정하고 제자리에 둔다고 말하세요. 이것은 문제가 유령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별표 하나의 별표 방향성 문구를 60에서 90초 동안 반복하고 각 단어를 느끼세요. 나는 오늘이 주는 무게를 놓아주기로 선택한다. 나는 내일을 믿는다. 나는 내 마음이 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도록 허용한다. 반복하는 동안 밝게 빛나는 길과 떠오르는 태양의 이미지를 배경에 유지하세요. 잠에서 깼을 때 꿈의 분위기나 첫 번째 감정을 2줄로 간단히 적어보세요. 불꽃놀이를 찾지 마세요. 별표 최소한의 일관성 별표를 찾으세요. 이 간단한 실천은 세상 사이의 문턱에서 이루어지며 당신이 거두고자 하는 현실을 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림자.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듣기조차 두려워합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괴물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림자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자신의 잊혀진 부분입니다. 당신이 억누르는 모든 것들, 즉 분노, 질투, 원한, 돈에 대한 불안감, 삶 앞에서 느끼는 실패감은 당신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무시하려고 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해지고 잠들기 직전에 당신의 생각을 더욱 침범합니다. 왜 그렇게 자주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의 마음이 논쟁, 오래된 실수 또는 재정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관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잠들기 전에 긍정적인 문구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면서 제 자신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두려움과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거운 꿈, 불안한 밤, 반항하는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빛의 단어들을 강요하기 전에 저는 어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눈을 감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고통을 본다. 나는 나의 분노를 받아들인다. 나는 나의 그림자에게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것도 나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간단했지만 변화를 가져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부드럽게 왔고 처음으로 긍정적인 문구들이 꽃을 피울 공간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분노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저를 지배하지 않을까요? 돈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면 그것이 저를 더 마비시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두려움을 인정할 때 그것들은 당신을 통제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당신의 분노를 인정할 때 그것은 용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새로운 형태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잊혀진 아이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는 파괴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소리치는 것을 멈춥니다. 보세요. 심지어 기독교 인물들도 이 원칙을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악덕과 그림자를 무시함으로써 신앙의 가장 존경받는 목소리 중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 쓰고 그것들을 빛으로 바꾸기 전에 자신의 어둠을 드러냈습니다. 이 용감한 행동은 그를 해방시켜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생각해보세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같은 일부의 지나친 야망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잘못 먹이를 받은 무의식은 넘쳐흘러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강과 같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나쁜 생각들과 싸우는 대신 그것들을 인정하고 지친 방문객을 환영하듯 옆에 두었다가 오직 그때서야 마음의 자신감의 문구와 부활의 이미지를 제공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도해보세요. 7밤 동안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세요. 당신의 호흡이 더 가벼워지지 않는지, 꿈의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지, 아침이 덜 무겁게 오지 않는지 관찰해보세요. 그림자는 당신의 빛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빛이 뿌리를 내리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상상력.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이들의 놀이나 현실로부터의 도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상상력은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입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건물, 음악, 발명품, 심지어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까지도 처음에는 누군가의 내면에서 조용한 이미지로 태어났습니다. 상상력은 나중에 구체적인 것이 되는 것에 보이지 않는 예행 연습입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보세요. 잠들기 직전에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의 시나리오 속을 헤매도록 내버려 두었나요? 아마도 당신은 파산하고 누군가와 논쟁하고 기회를 잃는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몸은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가슴이 무거워지고 잠은 불안해집니다. 무의식은 현실과 상상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상징, 감정을 등록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당신의 내면 세계를 조직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실패의 이미지를 심는다면 평온함을 거두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그 반대를 상상해보세요. 밝게 빛나는 길을 걷고 있는 당신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땅은 단단하고 발걸음은 안전합니다. 지평선에는 태양이 떠오르며 따뜻함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시각화하는 동안 호흡이 느려지고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상징들, 즉 길, 빛, 일출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무의식에 직접 전달되는 메시지이자 변형의 코드입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때 저는 걱정에 짓눌려 눈을 감고 오직 혼돈만을 시각화했습니다. 저는 화재, 무너지는 건물, 파괴의 장면을 꿈꿨습니다. 제 외적인 삶은 그 내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저는 다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빛의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을 보았고 반대편에는 넓고 고요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밤마다 반복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 꿈들은 부활의 상징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는 강, 열리는 문, 갑자기 나타나는 길들이 말이죠. 그리고 조금씩 저는 제 기분, 깨어났을 때 결정을 내리는 명확성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착각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상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논리적 추론보다 더 깊은 영혼의 비밀 언어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무의식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킨 기독교 인물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상력을 감히 사용했습니다. 그는 단지 정치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집단적 상징들을 소환하고 그 이미지들을 한 나라 전체의 무의식에 새겼습니다. 이제 반성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당신은 어떤 이미지를 당신의 마음에 제공하고 있나요? 부족함, 두려움, 실수의 반복적인 삶인가요? 아니면 맑은 길, 아늑한 집, 평화로운 가족, 넘치는 풍요인가요? 당신이 밤마다 상상하는 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에 대한 조용한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이 힘을 실천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오늘 눈을 감기 전에 간단한 장면을 하나 선택하세요. 빛의 문을 통과하는 당신 자신,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를 들고 있는 당신,
또는 당신이 사랑하고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을 안고 있는 당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2분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느끼면서 유지하세요. 웅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생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당신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더 명확하고 더 자신감을 가지며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상상력은 도피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용될 때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형성하고 조만간 당신의 외면 세계가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건가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습관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실천 없는 지식은 이론일 뿐이며 이론만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작은 행동들을 밤마다 반복하여 그것들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때 일어납니다. 숲속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처음으로 통과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빽빽한 덤불, 돌, 장애물만 만납니다. 하지만 매번 다시 지나갈 때마다 길은 열리고 눈에 보이며 통과하기 쉬워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에 매번 연습할 때, 즉 문구를 말하거나 시각화를 하거나 당신의 그림자와 진심 어린 대화를 할 때마다 당신은 그 길을 밟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밤이 지나면 그 길은 표시됩니다. 저는 의심하며 시작했던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여성은 깊은 불안감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녀는 두 문구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유능하다. 처음에는 공허한 연극처럼 보였지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 안에 그녀의 자세가 바뀌고 그녀의 눈빛이 더 확고해졌으며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속적으로 심은 씨앗에 무의식이 물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연구들은 제가 진료소에서 관찰한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약 85%의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반복되는 재정적 걱정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을 방해하고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제가 되돌려주는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돈이 부족해, 나는 절대 빚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잠이 들었나요? 그리고 당신은 아침에 당신의 마음이 깨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도록 조건화되어 깨어납니다. 하지만 대신에 당신이 나는 풍요를 위한 새로운 기회에 마음을 연다고 말하며 잠든다면 마음은 조용히 그 길이 가능해지도록 조각들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또한 그 반대도 보았습니다. 습관을 실천으로 바꾸지 못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그림자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밤마다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의 마음을 먹였습니다. 그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고 결코 내면을 재정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바로 그 집착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습관을 기르지 않을 때 잘못 지시된 무의식이 키를 잡게 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자극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밤을 21일 연속으로 성장의 비밀스러운 의식으로 바꾸는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잠들기 3분 전에 무게를 놓아주기 위한 긴 숨, 진정으로 느껴지는 긍정적인 문구, 그리고 당신이 살고 싶은 것을 대표하는 간단한 이미지.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물이 힘으로가 아니라 반복으로 돌을 깎아내듯이 무의식은 매일의 끈기로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이건 기계적이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집하세요. 21일째 되는 날, 당신은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덜 불안하게 깨어나고 스트레스 상황에 더 침착하게 반응하며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결정들에 대한 명확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된 야간 습관의 힘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자는 동안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루의 감정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도 모르게
당신은 문제의 포로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이야기의 저자가 됩니다. 매일 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날의 짐을 베개로 가져가거나 이 몇 분을 조용한 변형의 실험실로 사용하거나. 첫 번째 선택은 당신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항상 부족했던 것일 겁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만약 당신이 여기서 한 가지를 가져가야 한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밤 당신은 당신의 내일이 어떠할지를 결정하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마음의 과학이자 삶의 경험입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 사이의 이 순간에 당신의 무의식에 전달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현실로 변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단어들의 힘을 이미 느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 바로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당신의 자기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보다 1%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고마워요를 통해 채널을 돕고 우리의 구독자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는 것을 고려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음 영상에서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